안녕하세요. UA 진로제작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1학년 학생만 만나는 자리는 이번 주에 첫 번째 자리인 것 같아요. 지난 겨울 어땠나요?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번부터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마친 그 겨울방학, 이번에 맞은 겨울방학이었죠. 이번 겨울방학 때 공부한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의 고등학교 적응이나 성적에 대한 면들이 많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 어디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 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선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또 어떤 선생님들은 선행이 굳이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대치동에서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선행 관련되어 있는 요소가 내신도 마찬가지고 정시 수능에 대한 내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지나갔던 12월 말부터 해서 1월달, 2월달에 했던 그 겨울방학 여름에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지금 이제 3월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개학을 맞이하는 우리들 고1 학생들 자세에 대한 걸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고1 학생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코로나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자격기재를 했었고요. 2학년부터 평가가 있는 형태로 해서 공부를 진행했을 텐데 2학년, 3학년을 전부 다 코로나로 쭉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 대면 수업보다는 주로 이제 온라인 학습을 주로 많이 했었고, 학원 같은 경우에서도 학원에 갔는데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대면 수업이 거의 없어지고 라이브 수업이나 줌 수업 형태로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했었던 학습에 대한 방향이랑 또 결과에 대한 내용이랑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학교 과정을 2학년, 3학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을 주로 온라인 학습 중심으로 해서 진행했을 경우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내용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주도성이 좀 떨어지거나 아무래도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부분이 있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애로가 있었을 거다. 그 내용들을 이번 겨울 동안 2달 정도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안타깝게도 그 2달도 어땠어요? 실제로는 코로나 영향이 더 커졌죠.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커져가지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거나 일반적인 형태의 대면 수업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이 이렇게 그 평가나 컨설팅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걱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제 지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 3년 남았지만 고3이 됐을 때 이제 수시가 아니라 정시 형태로 경쟁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아는 것처럼 지금 고1 학생들이 경쟁을 하는 건 사실 고2 학생이나 고3 학생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쟁력에 대한 내용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학교 2, 3학년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과정의 밑그림인데, 밑그림을 그려야 될 바로 그 과정을 진짜 전면적인 형태로 코로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다. 이 우려는 여기 성철이만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1학년 과정들을 이겨낼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 영상 나왔겠지만 그 대한민국 학생의 평균 공부 시간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통계청 자료인데 그 자료가 나온 게 이제 2020년 자료 제가 본 건 그런데 그 내용 보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평균 공부하는 시간이 한 40시간, 45시간 정도, 그 정도 시간을 공부를 하고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주 단위로 해보면 50시간에서 55시간 정도 그 영역을 일반적으로 공부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균 공부 시간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평균 공부 시간이 55시간 내외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55를 7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공부를 거의 8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거니까 직장인들이 출근해서 일하는 것만큼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임박한 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치동 학생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학교를 딱 정해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보통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라인에서, 현재 상황에서 그 라인의 아래쪽 라인을 정해보면, 보통 건국대학교,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건국대학교 라인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를 저희가 경험을 해보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60시간 내외 정도, 주 단위로 했을 때, 그 정도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일반적이더라. 그럼 내가 그러면 평균 공부 시간이 50시간에서 55시간 그 영역이라 그러면 거기서 5시간 내외를 플러스를 해줄 정도로 공부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정도의 투입이 없으면 일반적인 형태의 경쟁, 특히 정시 패턴에서는 쉽지가 않다. 네, 그 내용들을 새기면 갑자기 가슴이 무거워지나요? 네, 일단 겨울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찬찬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되게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최근에 2주 이내에, 제일 좋은 거는 설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2월 달에 설 지나고 나서 2주 이내에 내가 주 단위로 했을 때 몇 시간을 공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한민국 평균 공부 시간이 55시간 남짓인데, 과연 내가 평균치에 맞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또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2주일을 체크를 해보면, 그 전체 시간에 대한 내용의 평균을 보면,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과목별로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내가 뭐 국어를 몇 시간 하고 있고, 수학을 몇 시간 하고 있고, 뭐 과학을 몇 시간 하고 있다. 이 내용에는 뭐 학원을 다니면 학원 시간이 포함되는 거고요. 뭐 과외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서 자습한 것도 포함되고, 인강도 포함되고, 다 포함됩니다. 공부하는 시간 전체를 했을 때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씩 했고, 2주를 평균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시간을 공부했는지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생들 그런 데이터를 다 확인해 봐서 검토해 보면 되게 재밌는 특징이 한 2가지 정도가 나와요. 한 가지는 학생들별로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거를 먼저 공부하더라. 공부할 때. 그리고 그 과목의 공부량이 많더라. 신기하죠? 반면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은 제일 마지막에 하더라. 그리고 공부 총 시간도 빡빡하게 좀 적게 하더라.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하고 더 많이 하고, 내가 꺼려하는 거를 늦게 하고 적게 하더라. 그래서 보면 만약에 내가 뭐 학원을 다니거나 따로 뭐 인강을 듣거나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수업하기 직전에 관련되어 있는 숙제를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타임에 관련되어 있는 교과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시험을 대비해야 되니까 관련 교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초치기 불치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효과가 높지가 않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지금 뭐 학원을 가거나 과외를 해야 된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거를 미리 공부를 해놓고, 실제로 그 수업을 듣고 나서 뒤에 바로 이어서 내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는 게 훨씬 더 공부할 때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많이 하지만 학생들한테 그거 했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 유튜브 본 학생이 제가 말한 것처럼 내가 수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고 바로 이어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이 사실은 성적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했는지 확인을 하고, 과목별로 몇 시간씩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내가 공부를 주력을 하는 거가 그 수업을 공부할 때, 그 관련되어 있는 교과 공부할 때 사전에, 직전에 시험 대비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복습에 대한 내용들을 따라서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해 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3월 달에 학교를 가게 되면 모의고사 볼 거예요, 여러분. 그죠? 모의고사 보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1학년, 2학년 실제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많이 준비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신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1학년 3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어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3월 후반으로 밀려 있는데, 그 시험은 사실은 그 영역이 중학교 교과 과정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국적인 형태로 평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전국적인 평가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죠. 중학교 성적표 보면 A, B, C 형태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면 상당수 학생들이 A를 받은 학생이 많죠. 국어, 영어, 수학 다 A 받았어. 다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상대평가 형태로 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면 국어, 영어, 수학 올 A를 받았던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신 성적을 받아보면 1.0부터 해서 3.5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는 거죠. 내 아이는, 내 딸, 내 아들은 중학교 때 한 번도 국영수를 A를 놓쳐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국어 3등급 두고 수학 4등급 두고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럴 리가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실제로 절대평가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상대평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때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게 될 텐데 그 중간고사 봤을 때 결과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너무 놀라지 말고 이렇게 나왔구나 그러면 내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시험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사실은 전체를 쳤을 때 3등급 때 정도의 성적이 나왔었겠구나 판단하고 뒤에 이어질 기말고사에 대한 대비를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서 1학기 성적을 일정 정도 메이드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내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가 아는 수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포기하지 않고 원래 가졌던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고1학생 자세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현재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평균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한 걸 확인해 보세요. 기준은 2월달 내가 공부한 내용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는 중학교 과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내가 중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본다는 생각을 하시고 전국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 성적은 중학교 때 A를 3개 받았던 학생도 실제로 갔을 때 3.5등급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대가 떨어졌을 때 제가 경험해보면 많은 학생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낙담하지 말고 그 내용을 받쳐서 기말까지 무조건 쭉 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것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여름방학 때 한번 태세를 적응할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또 너무 잘 나왔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그죠? 바뀔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1학기 중간고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1차 목표로 해서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런 1학년 학생이 된다면 더 좋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국 목표하는 대학교 전공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1학년을 어떤 자세를 맞아야 될까에 대한 내용 설명해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시, 정시, 수시에 관련된 내용에서 내신이나 수행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 내용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